끊임없이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 명만 내세우고 제3지대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저 한 사람으로 어떻게 제3지대를 만들 거야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윤 전 총장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명하면서 조금씩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대권 지지율을 유지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3지대에 대한 관심, 국민적 기대감을 모으기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인을 꺼내놓고 계속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고 국민의당하고 또 다른 뭔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럼 나중에 가서 또 제3세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무게감이나 존재감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지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 기존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걸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 인사들이 나가거나 민주당에서도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때 가서는 결정해주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정치인들을 계속 끄집어내놓고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가면서 김 전 위원장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지대에 대한 이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려는 그러한 차원의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어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도 하고 사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 여권 이렇게 양자구도로 갈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만 있어요. 결과는 솔직히 담보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검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정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과 타이밍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늦었어요. 대권 나가려면 작년에 총선에 출마했었어야 해요. 그리고 또 내년이 아니더라도 2027년 대권을 바라본다면 이번에 서울시장직에 각 당에서 영입제의가 왔었는데 그때 출마했었어야 하는데 후사닥 고사했습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런 분이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라고 선언한들 얼마나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총리와 좀 비슷한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쪽에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양자 대결을 붙여보잖아요. 다른 분들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들 붙여보면은 한 번은 이재명 지사가 이겼다가 두세 번은 윤석열 총장이 이겼다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 또한 차이도 다른 주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낙연, 정세균, 예를 들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분들이 이 두 분을 뛰어넘는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고요. 김종인 위원,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정말 정확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힘에는 너무나 보배 같은 분 같아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와 의원들만 갖고 내년 대선 치른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계속 자꾸 붙여주시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붙였다가 김동연도 붙였다가 안철수도 좀 거부를 하는 모습 보이지만 자꾸 언급도 해주시면서 국민의힘이 옛날에 박근혜 정당이 아니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외곽 때리기를 해주시거든요. 이것은 국민의힘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야권에서 이긴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1등 공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민의힘을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세력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김동연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일정하게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또 어느 정도 각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쪽에서 다 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 쪽에서도 기대감을 지금 그 민주당 지지를 했던 층에서 일부 떨어져서 지금 부동층으로 가 있는 층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모으면 윤석열을 위한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3지대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야권으로서의 정권 교체 뭐 이런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저는 마냥 반길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제3지대로서의 어떤 양당 구도를 깨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네. 그 정당의 존재감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또 결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도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